네, 박수가 상당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줘요. 2002년도부터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에서 그들의 국가 예산으로 동북, 삼성, 우리가 요동을 유시한 요령성, 만주라고 알고 있는 그 길림성, 흑룡강성, 저쪽 숭화강, 옛날에 우리 부여의 발원지, 그쪽에 흑룡강성, 이 세 개의 성을 자기의 고대 국가의 역사를, 고대의 역사를 자기 역사로 편입하는 그 동북공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만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우리 역사라고 가르쳐도 우리 남북한 합쳐봐야 8천만 밖에 안 돼. 그러나 그들은 18억이나 돼요. 숫자로 싸움해봐야 우리가 져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할 만한 흔적들이 별로 없어. 막 발굴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 땅이 중국 땅이다 보니까 그들이 발굴해서 그들의 역사로 다 편입해버려요. 그들의 고구려의 각 왕들의 왕릉뿐만 아니라 많은 유적들이 그들의 역사로 편입되고 있어요. 우리의 교과서도,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딱 두 가지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에서 비파형 청동기는 이웃한 중국의 청동기 문화하고도 확연히 다르는 그 비파형 청동동검, 그거 우리 것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민족 역사 공동체로 편입시키고 있는 그 흔적 중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비파형 청동동검이 분포되어 있는 그 고인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간혹 온돌 발굴이 신문지상에 나오는데 사실 이 온돌이 광범위하게, 아까 말했던 동북 그쪽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었는데 사실 활발하게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시험 문제 내는데 동북 지역의 고대 국가가 우리 역사였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흔적 세 가지를 써라. 자, 하나 뭐? 비파형 청동동검. 둘, 고인돌. 세 번째가 바닥남방인 온돌. 바닥남방이 온돌이야. 이것이 이 바닥남방, 그 온돌이 고대 국가를 거쳐서 고려를 거쳐서 조선을 거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주거 공간을 이루는 대단한 우리 주거 공간 문화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아파트 구조가 만들어지기까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온돌 아파트가 온돌을 통해서 고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불과 한 30년 전이나 오래전에 선생님 어렸을 때 LH 주공은 5층 이상을 못 졌어요. 왜? 그건 바닥난방의 온돌의 형태가 연탄 아궁이였거든. 나중에 연탄 보일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층마다 연탄 아궁이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니까 더 이상 고층의 아파트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극복해버린 게 우리의 아파트 기술자들이었던 거죠. 만약에 이 기술이 이 아파트에 적용되지 않았다면 석양처럼 우리도 현관에서 그대로 신발 신고 아파트 침대까지, 방바닥까지 갔을 거예요. 오랜 우리의 전통의 온돌난방, 바닥난방이 지금의 한국의 대부분의 주거 형태인 바닥난방 아파트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온돌의 그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온돌의 구조를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석혁명이 별게 아니에요. 그 호모사피엔스가 널려있는 보리 이삭과 같은 그런 이삭을 모아서 한 군데다가 재배하면서 그걸 재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신석기혁명이라고 그랬거든.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 농경 생활을 했고 그 농경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정착 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가 몇만 년 전, 수백만 년 전 이뤘던 고대국 구석기인들을 극복해버린 거지. 호모사피엔스가. 그래서 그거를 신석기 시대라고 하고 그거를 농경혁명이라고 우리가 일컫죠. 나중에 만 년이 흐른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산업혁명은 그들의 전기기관차를 만들어서 그들이 말을 이용해서 이동 수단이 말이었던 그 시절에 전기기관으로 기관차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그 속도를 빠르게 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설마 200년 후에 온갖 자동차의 첨단 기술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그걸 뭐라요? 자동주행이라는가? 자율주행의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그 획기적인 전환의 시대를 산업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오래지도 않아요. 불과 한 20년 전에 우리는 또 한 번에, 여러분들이 태어날 그 시절에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 시대를 특별히 또 우리가 불러줬어요. 정보통신혁명이라고. 그러나 최근에 지금 이 시대를 AI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모든, 그동안 인류가 갖춘 모든 첨단 기술이 어디에 장착되고 있어요? 이 아파트에 장착되고 있어요. 이 아파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게는 40년, 길게는 우리 한국에서 50년. 아파트가 지금 이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유럽만 가더라도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없어요. 10층, 15층 아파트가 없어. 지금 대한민국만 30층, 50층 막 이런 아파트들이 있지. 대한민국만 특별하게 50층 막 더 막 올라가는 그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이 아파트 자체가 최첨단을 이루고 있는 그 시설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트랜스포머인가? 그 막 자동차가 가다가 막 로봇화 되는 그 영화 있지. 트랜스포머인가? 그 트랜스포머처럼 아파트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최첨단이 여기에 장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은 아파트에 장착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차 타는 시간이 더 많아? 아니면 집에서 잠자고 휴식하고 텔레비 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거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3분의 1은 집에서 주거합니다. 거주해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거주할 거예요. 생활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에 최첨단 기술을 집약시켜냅니다. 그게 아파트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해요. 재밌지? 별 반응들이 없어. 딱 이 시점에 박수 쳐야 돼. 이거를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많은 곳에서 아파트를 연구하고 아파트를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아파트에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공부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사회 문화적 역사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요즘에 너무 행복하다 그랬지. 너무 아침에 출근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퇴근할 때도 너무 행복하고 집에서 아파트 관련 서적이나 연구 논문을 찾는 것도 너무 행복해. 근데 별로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의 책문은 거기에 많은 논문을 발표해야 되고 책을 내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특이한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아파트에 살아요. 특히 강주는 10명 중에 7명 이상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편의적이고 가장 편리한 모든 기술은 여기 아파트에 장착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이 아파트 문화가 K아파트 형식을 갖춰서 세상에 수출될 것이다. 이 아파트가 고층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바닥난방을 통해서 고층화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더 이상 5층으로 못 올라가는 그 난방 방식을 극복해버린 거야. 지금의 보일러 형식의 바닥난방을. 그래서 중국도 2010년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존의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그들의 난방 방식, 라디에이터 방식, 벽난로 방식, 바깥에서 떼는 방식, 이런 방식을 다 포기하고 바닥난방으로 바꾸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파트 바닥난방, 이 고층 아파트 문화를 선도해야 됩니다. 유럽에 여러분들 가본 친구들 있지?
여러분들 가봐갖고 10층 이상, 20층 이상 아파트 본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도 지난 방학 때 스페인을 갔거든. 앞만 봐도 없어. 아파트가. 다 5층 이하의 건물들이야. 호텔도 마찬가지야. 저쪽 유럽 맨하탄에 있는 친구한테, 화가인 친구한테 선생님이 사진 찍어갖고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딱 한 동짜리. 거리 지나가다 거리에서 곧바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상복합 같은, 우리는 주상복합은 단지라도 있네. 그네들의 아파트는 단지가 없어요. 우리는 아파트 단지라는 특수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냈어요. 아파트 단지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조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편성이 되고 편집이 되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그냥 편의를 누리고 생활할 수 있는, 어디 이동을 안 해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버립니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로컬 푸드점이 생기고 극장이 생기고 모든 문화시설이 생기는 이 구조는 특이한 우리 한국의 주거 문화다. 이거를 수출해야 돼요. 여기서 일한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골에 가서 단독주택이 편하다, 단독주택이 쾌적하다, 단독주택이 삶에 무슨 뭐 건강을 가져다 준다. 시골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시골 내려가고 살아봐. 그러면 풀 뽑는이라고 골병들어 죽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눈 치울 때, 겨울에 눈 치울 때 눈 치운이라고 골병들어 죽어요. 이 아파트에서 눈 치우신 분들 누구예요?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면 바카스 1,000원짜리 하나 사갖고 가지고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 경비원 아저씨들,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근무하신 분들 다 바카스 하나 갖다 줘봐.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행복할 거야. 나는 이 아파트, 그래서 선생님이 책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지금 막 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편집하고. 그 책 제목이 뭐다? 응? 정했어. 아파트 혁명이라고. 이거를, 이 용어는 선생님의 거예요, 이제. 아직 학술지에 게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적 재산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공개를 합니다. 아파트 혁명이다. 이게 왜 혁명이었나?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이 프랑스 그 한 나라에서 일어난 혁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세계적인 대혁명으로까지 우리가 불리냐? 프랑스 혁명이 주장했던 그 평등과 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위대한 거예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K아파트 주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때 그건 아파트 혁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주거 공간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 한국의 K아파트 이름으로. 그럼 선생님은 옛날에 이런 오해를 했었어요. 한국이 작은 국토였기 때문에, 국토가 땅이 좋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간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과학기술,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아파트는 더 고층화되고 더 첨단화될 겁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 몽골,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엄청나게 땅 넓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중국에 한번 여행 가봐요. 여기저기에 돈 많은 사람들 다 어디 살던가? 가봤어? 중국에 가봤어요? 돈 많은 사람들 다 어디에 살던가? 다 아파트에 살아요. 이 최첨단 기술을 장착하게 된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 종사자다. 그래서 오늘 꼭 1,000원짜리 비타 500 사들고 가서 아저씨 너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집 지어놓고 단독주택 지어놓고 뼈 빠지게 골병 들 정도로 풀 뽑는 일을 그분들이 하고 또 그분들이 눈 치우는 그 노고를 여러분들이 잠깐의 관심을 기울여주면 그분들은 큰 힘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너무 아파트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2학기가 너무 선생님 기대돼.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난방의 역사, 주택의 역사, 아파트의 역사를 같이 공부하는 거. 지금 대한민국에 이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고대 국가 시절에 난방, 온돌에 대해서 몇몇 연구 결과가 있을 뿐 그것을 이어서 공부한 사람들이 없더라. 선생님은 이것을 현대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불과 40년밖에 안 돼.
길게 잡아야 50년이야. 대한민국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아파트가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파트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좀 깨끗한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지어졌던 아파트라 소방시설이라고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아파트는 스프링클러라고 있죠. 천장에 붙어있는. 여러분들 화재 났을 때 물 쫙 뿌리는 그 스프링클러.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가면 갈수록 소방시설, 전기시설, 기계시설, 이제는 최첨단 정보통신시설이 이 아파트에 다 장착됩니다. 대한민국에 가봐요. 이 스마트폰이 안 터진 데가 없어. 미국 가봐. 아무 데나 안 터져. 그 넓은 땅에 안 터져. 대한민국에 스마트폰 안 터진 데가 있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 대한민국의 아파트 꼭대기에 보면 통신 중계기가 다 설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쪽 반경에 몇 킬로 내에는 안 터질 수가 없어요. SK나 KT나 아무 할 것 없이 다 터집니다. 이 아파트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 종사자다. 선생님은 직업이 뭐라 그랬지? 주택관리사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주택관리사협회 강주시회장, 그 선출직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연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새로운 연구 주제가 발견이 되면 막 흥분돼. 그래서 선생님은 오랜 기간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갖다가 작년 올해 들어서 이 아파트를 연구해야겠다,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혁명.